우리 이제 사양 단계를 보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사양은 여러분들 보통 사양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축산과학원에 그 지침서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많이 따르고 있는데 보통 이제 4개월,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합 사료 같은 경우는 3kg. 아까 3kg 정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3kg. 그다음에 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또 3kg 내외. 그다음에 임신되고 하면 3kg, 4kg. 그다음에 포유기 같은 경우에는 한 4kg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량을 해서 포유기까지 임신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포유기는 조금 더 증량을 해서 한 4kg, 뭐 4.5kg까지도 증량을 해서 줍니다. 왜? 이놈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소를 키우다 보면 아주 젖내림이 좋아가지고 아주 바짝 마르는 놈이 있어요. 이런 놈은 사료를 또 증량을 해서 우리가 보통 홀스타인은 젖소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많이 증량을 하고 좋은 영양가 있는 저 소를 그 사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도 이제는 체형도 달라졌고 체육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 이게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5kg를 이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기록은 우리가 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사양 관리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시다면은 자녀분들한테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모든 사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누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시면은 아주 분만부터 해서 우리가 이유 이런 것까지 다 관리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도축했을 때 도축 출하 성적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송아지 수정을 하고 보면은 우리가 그 분만 전후에 농가들이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왜 그렇게 말씀드린가요? 분만 전후에 송아지를 새끼를 가지면은 사료를 증량을 합니다. 사료를 증량을 하는데 사료 증량한 게 보통 우리가 6개월 전까지는 송아지가 그 큰 놈 안에서 자궁 안에서 3kg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증량하는 건 새끼를 가졌어? 새끼를 가졌으니까 막 이렇게 증량을 막 하는 거야. 뭐 3kg, 4kg, 5kg까지 막 줘요. 근데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발육이 되는 게 아니고 살이 찌는 거죠. 그러면 살이 찐다는 얘기는 결국 송아지를 분만을 할 때 이게 다음에 그 저 난산이 되고 아까처럼 난산이 돼서 송아지가 폐사가 났든지 아니면은 이게 태어나도 송아지가 아주 적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증량을 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을 하는 게 그 번식에는 상당히 이로울 겁니다. 그리고 모 영양 수준하고 발육을 봐도 이게 사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료를 그 번식에 사료를 5kg를 줬어요. 5kg를 줬는데 그 5kg가 젖으로 가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사료를 줘야지만 우리가 저기 그 젖내림이 우리 보통 그 저 한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평균 한 3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kg를 내리기 위해서 5kg 준다는 거는 이거는 소를 뭐 새끼 놓고 비육을 하려면 뭐 그 가능하겠죠. 근데 비육하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육을 하려면은 정성적으로 내가 새끼를 들이든 뭐 임신이 확인이 되면은 보통 8kg를 가지고 8kg를 그 비육 사료 8kg를 해서 나갈 때까지 8kg로 나가는 게 우리가 보통 축산과학에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식구는 비육을 하는데 8kg를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더 막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우리가 비유량 전에 보신 것처럼 비유량인데 보통 상관관계는 거의 뭐 없습니다. 이게 조금은 이렇게 비육하는 그 전내림하고 이런 게 상당히 그 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줘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농가에서 처음에 이제 새끼를 놓으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잘 생각하시기
생각하십시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소가 야생에서 크던 놈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가 새끼를 놓으려면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잡는데 보통 사람이 왔다 갔다 주인이든 누구든 왔다 갔다 하면 일어납니다. 송아지를 분만하려고 하다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보통 주인이 새끼 놓을까 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 소가 앉았다 앉았다 하면서 송아지가 정상적인 테일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테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그 한 30분 내에 나야 될 놈이 이게 딜레이가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앞발이 구부러지는데 뒷발이 구부러지는데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난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소는 자연적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이놈이 자리를 잡고 양수가 제1파수가 터지고 제2파수가 터져야지만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1파수가 터지고 두십시오. 두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새끼가 안 나오고 한 거의 한 7, 8시간을 지냈다. 이게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들어가서 유도 분만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송아지가 정상적인 분만을 한다. 그러면 둬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 다 CC 다 설치돼 있잖아요. 농가에. 그럼 CC를 보는 거는 농장에 앉아가지고 CC를 보다가 태를 쓰고 태반을 쓰고 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건강해가지고 태를 쓰고 나온 놈이 앞놈이 건강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부터 빱니까? 소가 빠르면은 보통 머리부터 빱니다. 머리부터 이렇게 빨아주는데 일어나서 태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머리부터 빨아주는 놈은 관계가 없는데 이놈이 허약해가지고 초산이 허약해가지고 태를 빨아주지 뭐하고 거야 자기도 같이 누워있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폐사가 난다고. 그 이런 놈 위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유도분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 보시는 거는 제가 처음에 새끼를 낳았는데 이놈이 젖을 잘 안 미기는 겁니다. 젖을 잘 안 미기는 놈은 왜 안 미깁니까? 처음에 초산호 같은 경우에는 젖을 이렇게 송아지가 빠른 간지럽잖아요. 이게 많이 간지럽다고 이게. 간지러우면 송아지가 빨 수가 없어. 그 발로 차죠. 발로 몇 번 차면 송아지 절대 안 갑니다. 차이면 절대 안 가거든. 그래서 이게 송아지가 차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우리가 초유를 빨리 미겨야 되잖아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미기기 위해서 젖을 짜가지고 지금 젖을 짜는 거죠. 그 중간에 묶은 거는 왜 묶은가 하면은 우리가 소가 차려면은 앞으로 발을 디뎠다가 뒤로 찹니다. 그럼 근육을 묶어 놓은 거죠. 근육을 묶어 놓으면은 발 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 근육을 묶어 놓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막 나대는 놈이 있어요. 묶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전문에다 뒤에 그 묶은 거를 줄을 거기다 걸어 가지고 회전문 뒤에 가서 젖을 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유를 미기는 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미겨다. 조금 있으면 제가 그것도 그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빨리 미겨야지만 송아지가 아주 튼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유를 짜 가지고는 이게 다 짠 초유는 뭐 3리터가 되든 1리터가 되든 가급적이면은 다 미겨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미기는 거는 지금 보통 제가 미기는 저 통은 이제 우리가 그 베타딘을 쓰는 그 통입니다. 근데 이 통이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저분들은 뭔가 하면은 제가 송아지가 났는데 농가들이 제천서 농가들이 이제 견학을 와서 마침 그때 그 견학을 와서 지금 보는 그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면역을 획득하는 게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면 무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균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싹 손을 소독하면은 이게 무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완전히 무공해죠, 무공해. 그러면은 우리는 송아지한테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면역을 빨리 줘야 되는데 면역을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60일 전, 15일 전 우리가 백신을 놓습니다. 그죠? 스커가드나 이런 백신을 놔가지고 애미한테 면역을 주는 거잖아요. 애미한테 면역을 주면은 그 면역이 어디로 갑니까? 그럼 젖으로 가죠. 그 애미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젖을 빨아야지만 애미가 그 면역이 획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사람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모체에서 면역을 다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건소서 그 우리가 임신된 그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예방 접종을 다 이래 합니다.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프로그램대로.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소가 새끼가 태어나고 그 소가 면역을 획득을 하려면은 애미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미젖을.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애미젖을 빨리 먹지 않으면은 획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항체가 없다는 얘기죠. 송아지는 항체가 없고 장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송아지는 젖을 먹으면 사이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사이로 가는데 그 면역 물질을 획득하는 게 12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24시간인데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면역이 아주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시간 전에 미기가 되는데 보통 건강한 놈들 보니까 제가 한 100두 정도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5마리 정도는 30분 내에 인나서 젖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허약한 놈은 5시간, 6시간. 아주 허약한 놈은 어떻게 됩니까? 젖을 못 먹는 거죠. 애미가 찾아도 젖을 못 먹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이 축주가 들어가서 젖을 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는 거를 보고 이놈이 2시간 내에 젖을 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 경구로 미기는 게 뭐예요? 뭐 IgG 같은 그게 다 뭡니까? 면역 글로불이잖아요. 면역 글로불. 항체를 형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보통 새끼를 놓으면은 지점 뭐 여러분들 깨끗한 분도 있어요. 근데 축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수한 균들이 많다고.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송아지 입에는 각종 미생물이 많습니다. 입 주위에는 각종 미생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미생물을 간과하고 막 손으로 막 만져요. 손으로 만지면은 유해균이 더 많다는 얘기죠. 유해균이 많으면은 그 유해균에서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장에 들어가면 2, 3일 되면 아마 설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유를 빨리 주고 그 초유를 빨리 공급을 한 놈은 아주 건강에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초유가 불가능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초유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그 계란, 신선한 계란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계란 하나에다가 물 300cc, 그다음에 피마자 기름 60ml 이래 가지고 섞어 가지고 요거를 한 하루 정도 이렇게 급여를 하면은 우리가 왜 이걸 급여해야 됩니까? 이 급여하는 건 태내에 장 내에 그 우리가 애미한테서 있던 그 분이 빠져나오도록 빠져나와야지만 되니까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대체 물질로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송아지를 태어날 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발이 송아지 밑에 가 있습니다. 송아지 밑에 가 있는데 이게 목만 나오는 놈이 있어요. 왜? 목만 나오는 놈들은 우리가 밑에 그러니까 다리 아래 다리가 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걸렸는데 이런 놈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빨리 조치를 해야지만 다시 이 소가 나오면은 몸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다시 유도 분만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넣어서 발을 빼가지고 정상 태를 가져가야지만 이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놈은 결국은 폐사가 났는데 가서 이렇게 빼보니까 정상적으로 뒤밀어 가지고 다시 발을 걸어서 이렇게 빼놓으니까 아주 우량한 놈이 이렇게 폐사가 나는. 그래서 목이 나오면은 절대 그렇게 금방 이렇게 숨을 아마 바깥으로 나오면 숨을 쉬거든요.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놈은 우리가 보통 아사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아사 상태가 뭡니까? 살아는 있지만 숨을 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볏짚을 하나 들어가지고 코를 이래 간지르면 우리가 재채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를 간지르면. 그래서 코도 재채기를 하고 난 뒤에는 소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강간하지 마시고 잘 보셨다가 CCTV로 보셨다가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암소 비육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실험을 하고 이래 했는데 보니까 비육을 보통 우리가 초산 비육을 해서 그 새끼를 가지고 초산 비육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2산, 3산이지 않습니까? 2산, 3산을 비육을 하는데 난사는 그 놈이 너무 이렇게 영양이 모자라든지 사료량이 부족하든지 그다음에 그 자기 몸체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은 이게 뭐 난산이 되고 뭐 이렇게 하지. 그게 정말 이게 유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대를 단순하게 하고 그런 놈들은 계속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소를 기르는데 아주 이놈이 난폭해요. 난폭한데 소를 또 길러 보니까 새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기에 도태를 해서 아예 이렇게 집에서는 기르지 않게끔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생체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가 보니까 저도 뭐 매일 새끼를 놓으면 이제 생체중을 답니다. 근데 35kg, 40kg짜리가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일반 농가에 보면은 보통 뭐 25kg, 30kg 내외. 그래서 그래도 저 20kg, 30kg, 25kg에서 30kg 내외면은 송아지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가 송아지는 뭐 우리가 사양하는데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죠. 그래서 송아지 발육 성적도 그렇습니다. 송아지 발육 성적도 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대형적으로 막 크는 놈들은 정말 잘 큽니다. 그 뭐 똑같이 송아지 새끼를 낳고 우리 저 사람도 똑같이 해도 많이 애들이 다 틀리잖아요. 틀린 것처럼 송아지 새끼를 놓으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송아지 체중부터 크기, 체형부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적정 사양을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유도분만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발이 나오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거는 뒷발이죠, 뒷발. 뒷발이 나오는데 뒷발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뒷발이 나오든 앞발이 나오든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데 송아지가 나오면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든 뒤로 나오든 다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뭐 이거 저기 유도분만기를 가지고 분만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그 라바블록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이렇게 분만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유도분만을 하고 있는데 유도분만을 그 아까 처음에 보신 라바블록입니다. 이 라바블록인데 이 라바블록을 가지고 분만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지금 뭐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분만할 때는 반드시 머리가 발 위에, 앞발 위에 올려져 있어야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40kg가 되든 50kg가 되든 발만 정상적으로 머리가 올라가 있으면은 분만하는데 이 분만하는 부위에 보시면은 이 다리를 걸고 머리를 걸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코발을 하지 않습니까? 코를 이렇게 목을 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귀 뒤로만 이렇게 그 줄만 넘겨가지고 발하고 똑같이만 묶어주면은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만할 때 유도분만은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새끼를 놓으면은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뭡니까? 새끼를 놓고 옆에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새끼를 놓으면은 이게 이놈이 양수를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양수를 먹었는지 아니면은 이놈이 뭐 숨을 쉬는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한 40kg 가까이 35kg, 40kg 가까이 나가는 소면은 거기다 걸어놓고 회전문에 걸어놓은 뒤에 저거를 그냥 놔둬도 되지만 뒤에서 한 보조하는 분이 있으면 다리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뒤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우리가 소가 새끼 그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저 코를 간질러야 되는데 그 코를 간지르는 거는 그 거기서 지금 밑에 볏짚이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주워가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디 볏짚을 뭐 몇 개 갖다 놓던지 새 거를 가지고 거기 지금 막 그 지저분한 데 가서 코에 누면은 세균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뭐 이렇게 간지를 수 있는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간지리면은 소가 지금 이제 킥 하면서 소가 이렇게 숨을 쉬죠. 숨을 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닦아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지 말고 소가 자연적으로 지 새끼라는 걸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고양 둡니다. 왜? 고양 두기 전에 우리가 미기는 겁니다. IgG도 미기고 뭐 면역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걸 다 미기지 않습니까? 그 미기 놓고는 그냥 두면 지가 뭐 금방 못 인난다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유를 젖을 짜가지고 미겨야 되고 아니면은 인나서 젖을 정상적으로 빠르면은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참 위험천만입니다. 이게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맨손입니다. 이분이 맨손인데 맨손을 가지고 지저분한 그거를 꺼낸다고 막 이물질을 꺼내면은 그 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물을 꺼낸데 균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도 있지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장갑을 찌고 그 소독 일회용 장갑을 쪘다는 얘기는 거기는 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만 그 우리가 주방에 쓰는 타올이라도 그러니까 휴지, 화장지를 가지고 그 이제 뻣뻣한 화장지니까 화장지를 가지고 아니면은 수건이 있으면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면은 상당히 그 송아지한테는 좋다는 얘기죠. 밑에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이 아주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분만실에서 분만했으면 관계 없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3마리, 4마리에서 있는 분만을 했다면은 분만실이 따로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송아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닦고 난 뒤에 이렇게 송아지가 그 조치를 하고 나면 송아지가 이렇게 생기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서 이렇게 그때는 내려놓고 지금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새끼 놓으면 그냥 둡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새끼를 놓으면은 반드시 발톱을 보면은 이 발톱에 이게 안에서 자란 발톱이 아주 연합니다. 하얗게 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해보셨잖아요. 근데 하얀 발톱을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제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두를 신으면은 발이 평평합니다. 발이 평평한데 그 구두 밑에 이렇게 푹 불어난 게 있으면 네 발이 다 툭 불어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밑에가 2발이 있는데 밑에 툭 불어난 게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금방은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소가 새끼를 놓으면 비틀비틀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싹 제거를 해주면은 밑에가 오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오목하게 되는데 오목하게 되면은 소가 비틀비틀해도 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젖을 빨 수 있게끔 하도록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지. 이거 뭐 그냥 교과서에 보면은 뭐 그걸 제거하라고만 돼 있는데 왜 제거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가 빨리 이렇게 인나서 빨 수 있게끔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보면은 소가 우리가 그 탯줄 있죠. 탯줄에서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게 거의 한 20% 이상이 그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동물병원에 가면 찝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강옥도를 5mm 정도로 이렇게 빼서 그거를 탯줄에 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비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옥토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옥도를 이렇게 빈데 강옥도를 바르면 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살이 탄다는 얘기죠. 살이 타는데
우리가 보통 베타딘을 바르면 매끌매끌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 강옥도를 쓰면은 안에서 균을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흔들어서 쭉 놓으면은 뭐 이렇게 찝지 않아도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로 묶고 뭐 자르고 하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이거를 강옥도를 써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송아지를 새끼를 놓으면은 이 새끼가 만약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분말을 한 놈들이 보면은 보통 구루라 그래요. 구루. 발굽이 구부러졌다. 발굽이 이렇게 구부러져 나오는 놈들이 많아요. 가끔 이거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 약국에 가면은 약국이나 가축병원 가면은 석고가 있어요. 석고가 있는데 그 석고를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못 쓰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석고 이게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죠.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두 사람이 새끼가 놓으면은 두 발을 구부리면은 젖을 못 먹지 않습니까? 젖을 못 먹는데 그 젖을 못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고를 해줍니다. 두 발 다 하면 걸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발만 이렇게 속고를 해주는데 한 사람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서 피워주고 난 뒤에 한 사람은 이제 그 치술자는 그 속고를 벗겨가지고 물에다가 하나 둘 셋 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고를 이렇게 담겨 있으면은 그 속고가 이게 물에 다 너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이게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고에 물을 댈 때는 하나 둘 셋 세 번을 쉬면서 꺼내 가지고 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박을 하면 있으면은 이게 딱 굳어요. 굳는데 단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송아지 안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가 다 이렇게 벗겨 보면은 피부가 다 이렇게 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헌 양말이 있어요. 헌 씻던 양말을 밑에 목을 자릅니다. 밑에 내비두고 목을 자르면은 우리가 그거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박을 할 부위에다 이렇게 끼워주고 그걸 속고붕대를 감아주면은 상당히 풀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은 집에서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두 발을 하는 거 아니다. 한 발만 해서 세 발은 갈 수 있습니다. 세 발은 쓸 수 있는데 한 발을 더 해놓으면 절대 못 갑니다. 절대. 그래서 한 발을 해놓고 한 10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이놈이 안 한 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펴집니다. 그럼 그 발이 딛고 있어요. 딛고 있으면은 다시 한 열흘 돼서 이 발을 풀으면 이 발이 다시 약간 구부러집니다. 그럼 세 발이잖아요. 세 발은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되면 젖도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이 발을 풀어놓으면 약간 구부리다가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발이 구부러지는 게 아까바네가 여러분들 오면은 뭐 발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이해는 생리적으로 이렇게 뭐 살이 쪄가지고 그렇든가 아니면 소가 적어서 자궁 내에서 이렇게 자기가 활동을 뭐 해서 하든가 그러면은 몰라도 정상적인 건 다 이렇게 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 포유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공 포유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초유 분말도 있고 초정류도 있고 대용류도 있고 한데 보통 우리가 대용류 같은 경우에는 200g 정도를 1000cc에 해서 이렇게 2회 급여를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진흥처에서 축산과학원에서 우리가 포유기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각 시군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한 본시고 한 100두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는 뭔가 좋은가 하면은 바로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초유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보통 초유 먹고 난 뒤에 젖을 띱니다. 띄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유를 하는데 동일 이유할 때까지 동일 양의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설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많이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미생물이 한우만이 아니고 사람도 미생물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만 아니고 장 내에는 수십만 가지의, 장만 아니고 우리 몸체 자체가 수십만 가지 알지 못하는 미생물들이 다 이게 군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들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어도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거고, 살아 있어도 미생물이, 우리가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소화를 하면서도 소화에도 미생물이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미소 그러니까 생균제를 급여하면은, 어미소 생균제를 급여하면은 그 생균제를 먹은 어미소나 송아지는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균제만이 아니고 그 균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균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적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작년에 제가 기르던 소가 폐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송아지를 놓고 난 뒤에 이제 자궁이 개복이 되는 게 있어요. 자궁 개복이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어디 출장을 이제 가서 CC를 보니까 분만을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이게 자궁이 개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저 축사를 보시면 지금 그래도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거기 오물이 볏짚도 묻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는 거예요. 묻으면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자궁이 개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래서 자궁이 개복되면은 바로 보면은 제일 좋죠. 바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포도당, 우리가 왜 수액을 할 때 닌게를 놓을 때 포도당을 한 5병 정도 하고, 그다음에 베타딘을 우리가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5%짜리나 10%짜리 베타딘을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선 이제 그 소독을 좀 하고 난 뒤에 자궁에 이게 우리가 5% 포도당은 거기 당 성분이 있습니다. 당 성분이. 그러니까 생치하고 똑같은 거죠. 생치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세척을 해서 밑에 보시면 이게 꼬매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치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안으로 넣어서 조치를 하면은 그거 됩니다.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오면 수의사들이 할 수도 있어요. 수의사인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 늦게 발견을 하면은 이게 폐혈증이 옵니다. 폐혈증이 뭡니까? 혈액이 굳는 거잖아요. 혈액이 굳어가지고 폐혈증이 오면은 열이 많이 나면서 이게 고열이 나면서 이게 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도 한 마리를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도 이렇게 태어나서 보면은 설사를 많이 하는 놈이잖아요. 설사를 아주 많이 하는 놈. 이런 놈들은 우리가 보통 돼지에 보면은 우리가 철분 주사를 3일 되면은 철분 주사를 놓습니다. 돼지는 태어나면은 철분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철분 주사를 놓는데 설사를 많이 하면은 이게 빈혈이 옵니다. 빈혈이 오면서 이게 폐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철분을 놓지 않으면 항병력을 얻질 못해요. 항병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반 그 철분으로 나오는 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해줘야지만 특히 설사하는 놈들은 이게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번 어디 출장을 갔는데 이 상태가 지금 보시면은 밑에 많이 지금 보시면 설사를 해서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가 많이 벗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설사를 많이 했습니까? 설사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설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할 정도면 이게 아마 10일, 15일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조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수액을 우리가 정맥으로 이렇게 주사 부위를 찾아가지고 놓는데 수의사들 오면은 빨리 이게 회복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00이라는 물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20이 빠져나가요. 그럼 80입니다. 80인데 들어오는 물이 20이 들어와야 되는데 10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탈수잖아요. 탈수를 빨리 해결하려면은 만약에 20이라는 물이 빠져나갔으면은
20을 채워줘야 되는데 20을 채워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빨리 체내로 빨리 이렇게 수액을 빨리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빨리 수액을 놓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갑부에 이렇게 포도당이나 포도당이나 생리적 시험소나 아니면은 송아지 같으면 이제 로데빌이란 뭐 이런 그 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아니면은 뭐 하트만이나 이런 거를 빨리 한 2000cc 정도를 빨리 10분에서 20분 내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택하면은 아주 좋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다 열어놓고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거의 다 이렇게 그 수액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농가에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다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가장 이게 그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 보면 그 설사를 하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설사를 하는데 이래 푸른색 설사를 하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바이러스성 설사, 바이러스성 설사를 하는 놈들은 여러분들이 미흡하게 새끼를 가져가지고 면역을 얻을 수 있는 백신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끼를 가지면은 반드시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게끔 두 번의 백신을 60일에서 한 번, 그다음에 분만 전 15일에서 한 번. 저 같은 경우에는 45일에 한 번 하고 15일에 한 번 합니다. 그놈이 면역을 획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체가 최극단에 달했을 때에 그 한 번 주사를 하면 다시 이렇게 평행을 그리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송아지가 젖을 빨면은 그 면역 물질이 송아지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획득을 해야지만 설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백신을 미기잖아요. 미기는 요새는 미깁니다. 그죠? 한 2개 정도를 미기는 분도 있어.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설사할 수밖에 없죠. 저 설사 아니면은 송아지는 거의 폐사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노랗게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피설사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피설사 하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노랗게 하는 놈들이나 이런 놈들을 그 주사만 가지고 계속 하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잘 낫지 않고 이거는 송아지는 가급적이면 먹여가지고 급여해서 장에서 장 활동에 의해서 그거를 없애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사를 많이 하면은 그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폐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는 급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급여를 하면은 장출혈이 있는 거야. 장출혈이 있는데 잘한다고 급여를 해버리면은 이님이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놈들은 또 가급적 주사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다 보면 벌거 설사를 막 해요. 벌거 설사하는데 이런 거는 막 피가 막 이렇게 하혈을 하죠. 하혈을 하는데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거의가 이런 거 보면은 아까 그 장이 탈이 나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콕시돔 원충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콕시돔 원충에 의해서 이렇게 설사하는 놈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서 15일이 되면은 이놈들이 그때부터 그 바닥에 있는 그 분들을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콕시돔 원충이 있으면은 들어가서 그 알이 들어가서 그게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장 내에 그 빨판을 박는데 그게 한 15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이 부화를 해가지고 그 박는 게 그러면은 보통 이놈들이 설사하는 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보통 설사를 합니다. 빠른 거는 뭐 15일 만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없고 한 달 정도 된 놈들이 이게 보면은 그 피설사를 하고 하니까 콕시돔에서 이런 놈들은 우리가 콕시돔 약을 반드시 15일 정도 되면은 콕시돔증 필요하에 의해서 급여하는 게 있습니다. 짬이기는 그 콕시돔 약도 있고 한데 그거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한 10ml 정도, 7에서 10ml 정도를 급여를 하면은 그 콕시돔이 장에 빨판을 박았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빠져나오는데 여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후시딘을 바르는 건 뭡니까? 후시딘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놈도 장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일반 그 우리가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 시중에 나온 뭐 PPS나 그죠? PPS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째진 데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정하게 용도에 맞춰서 용량에 맞춰서 적정하게 주사를 해줘야지만 장이 아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적정하게 하면은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잘한다고 절대 급여를 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하면 폐사가 됩니다. 왜? 장에 문제가 있는 놈을 갖다가 다른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래 섞어 가지고 이렇게 먹였을 때는 그게 장에 더 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설사 유형도 보면은 뭐 백색 설사도 있고 뭐 이렇게 흑색 설사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설사는 저는 그 소독도 합니다. 소독도 하지만 송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일주일 되면은 그 안에 분도 싸고 뭐 오늘도 제가 뭐 노란색 설사를 하는 걸 보고 집에서 수액을 놓고 조치를 하고 송화지방을 청소를 하고 했는데 뭘 했느냐? 송화지방을 싹 꺼내고 락스 있지 않습니까? 락스를 가지고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타가지고 락스로 조루로 락스를 이렇게 뿌리고 그 위에다 깔집을 깔고 다시 락스를 조금씩 뿌려놓고 송화지방을 개방을 하지 않고 막아놓고 송아지의 방에 그 등을 켜놓고 왔어요. 왜? 그러면은 균들이 하루 정도 그 한 뭐 제가 뭐 한 12시간 정도 일이 지나면은 균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을 개방을 해놓죠. 그럼 그 안에 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로 소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송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니까 아니면 스프레이를 가지고 락스를 적당량을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희석을 해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스프레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 소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거의 뭐 락스 같은 경우 100%, 99%까지 그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그만 부위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화지 설사하는 걸 보면은 보통 생후 보통 한 일주일 되면은 하는 것보다는 2주 정도 되면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적정하게 항생제를 투여를 좀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나면은 거의 뭐 한 달 정도 지내서 먹는 거 보면 식이성으로 설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설사는 그냥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 뭐 미아리산이나 뭐 이리 추출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적정하게 섞어서 급여하면은 별 문제 없이 사용이 되는 걸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중간쯤 제가 아까 설사하고 다리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허른 다리를 보여줬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부위에 그 약을 그 버즘 치료하는 약을 이렇게 도포를 해놨어요. 왜? 이런 걸 바르지 않으면은 균들이 와서 붙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버짐이 아니고 설사를 해서 이게 면역이 떨어지니까 털이 빠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게 아마 농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비두면은 여기에 버짐이 붙습니다. 버짐균이 붙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버짐균이 붙고 각종 다른 균이 붙으면은 이게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게 치료하는 게 이렇게 뭐 도포를 하는데 그 연고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제 유황연고죠. 유황연고를 이렇게 좀 도포를 해주고 우리가 그 비육을 하기 위해서 아나보린이라는 그 단백질 제제를 놓습니다. 그거를 적정하게 이게 주사를 하면은 이게 빨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게 다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그 아나보린도 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제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정하게 주사를 하면은 빨리 이렇게 그 털이 모근이 빨리 이게 형성이 되는 그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가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사를 안 해서 급성으로 호흡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으로 호흡기가 오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닌 거를 주사를 놓으면은 이게 수액을 놓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설사를 한 놈들 같은 경우는 빨리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 체내로 흡수를 하는데 이런 놈 같은 경우는 폐에 그 수종이 폐에 물이 생긴다는 얘기죠. 폐에 물이 생겨서 폐에 수종이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폐혈증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게 수액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끼를 놓고 15일 정도 되면은 15일에서 한 달 정도 내에 우리가 호흡기 백신을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 이거는 거의가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거는 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기 전에 백신을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그 제각을 다 했습니다. 왜 제각을 해야 됩니까? 제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비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에서 20%가 그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축산과학원에서 그 나와 있는 그 자료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각을 하지 않으면은 옆에 여러분들 아마 그 많이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옆에 그 옆구리에 이렇게 수종이 생겨가지고 그게 거의 뭐 어떤 놈들은 폐사가 되는 놈들도 있죠. 폐사되는 놈들도 있고 주사를 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거의 6개월씩 가요 이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잘못 이렇게 받쳐가지고 뿔에 받쳐가지고 잘못 태아를 받치면은 유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장에는 거의 다 제각을 했지만 제각을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뿔이 올라오는 형태가 어떤 놈 하나 더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삐딱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시연을 그 농가들 불러서 제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제각을 하면은 와야줄로 합니다. 와야줄로 아주 가는 와야줄로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실톱 가지고 그 갈 부위를 이렇게 톱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톱을 많이 파면 피가 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 부위를 해놓고 이렇게 자르면은 그 방향대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밑에서 우리 그 학생이 자르고 있는데 저렇게 자르면은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른 부위가 어떤 놈은 뭐 동공이 아주 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막혀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혀 있는 놈이든 없던 놈이든 혈액이 올라와요. 혈액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뿔이 빠지면은 진짜 뭐 한 2, 3리터씩 피가 나옵니다. 근데 저렇게 자르면은 피가 거의 안 나요. 그렇지만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우리가 K3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혈제 그거를 적당하게 그 소의 체중에 맞춰 가지고 주사를 놓고 그리고 놓은 다음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째지는데 필요한 항생제 그거를 체중에 맞춰 가지고 그 주사를 보통 놓습니다. 놓고 자르고 나면은 피가 나는데 이걸 지혈 어떻게 합니까? 조금 피가 나는 거는 우리가 그 일반 간이 토치가 있어요. 간이 토치가 우리가 가스레인지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적당하게 큰 쇠붙이를 갖다 이렇게 달궈 가지고 피가 올라오는 데만 이렇게 지혈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지는 게 가장 지혈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만 이렇게 지져주면은 근데 이런 부위로 이렇게 하면 피가 절대 거의 안 나지만 그래도 피가 난다면은 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데 어떤 놈들은 여기에 보면은 그 물이 생기는 놈이 있어요. 그 물이 밑에 뽀꼼하니까 샘처럼 뽀꼼하니까 물이 생기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뽀꼼한 놈은 보통 그 우리가 항생제를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투여를 해요. 그 이제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항생제는 보통 72시간 지속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보통 한 이틀에 한 번이나 뭐 3일에 한 번씩 한 3번 정도를 투여를 하면은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사되는 거, 그다음에 그 송아지가 유산되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래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그 자른 놈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잘못된 자름이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잘못된 게 왜냐면 이게 좀 불어나 있잖아요. 소 모양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놈은 이쪽에는 좀 괜찮은데 이쪽은 불어나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잘라주는 게 소가 이렇게 박았을 때 상처를 내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뭐 송아지 때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서 15일 내에 디오닌이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조금 깎아놓고 요새는 뭐 이발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깎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가위로 깎아서 거기에 절대 손으로 묻으면 안 되니까 일회용 장갑을 끼고 왜? 그 디오닌이란 약도 이게 그 제품도 우리가 그 단백질을 녹이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발라놓으면은 털하고 그 밑에 있는 뿔이 나오는 생장점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손에 묻으면은 손톱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빨리 그 조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장갑을 끼고 안에 또 일회용 장갑 끼고 그래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해놓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통 이제 젖을 제가 2달 만에 띈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거 이제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를 일주일을 그 채워놓습니다. 일주일을 채워놓으면은 이유를 이제 하는 거죠. 송아지 띄는 거죠. 애미하고 이게 분리를 하는데 일주일을 채워놓으면은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하면은 이 소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쪽에 가면은 아주 바짝 마릅니다. 송아지가 일주일 내내 울어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은 이 송아지가 울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놓고 그 애미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미하고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울질 않아요. 애미는 울지만 새끼는 울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린 송아지 사료를 마음껏 먹게끔 주면은 이놈들이 거기서부터 그 전에 먹어왔기 때문에 더 증량이 되는 거죠. 계속 증량이 되니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아까처럼 뛰어가지고 2달 만에 가면은 거의 3kg 가까이 먹는 거죠. 거기. 그래서 이걸 띄워놨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도 참 보시면은 여기에 코가 뚫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콧뚜레를 했지 않습니까? 콧뚜레 하면 코를 뚫는다고. 근데 이게 마찰이 돼서 코가 뚫어지는데 그거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째진 항생제를 적당하게 체중에 맞춰가지고 한 번 정도 주사를 하면은 그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코 뚫어진 데는 소독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베타딘을 하지 말고 강옥도 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젖을 띨 때는 여러분들이 2달 만에 우리가 보통 구제역 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구제역 백신을 하고 1년에 큰 소들은 1년에 2번을 백신을 하고 그래서 2달 만에 한 놈은 다시 6개월 만에 또 백신을 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백신을 하는 거죠. 구제역 백신을 2ml를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백신도 같이 놓을 수 있으면 같이 놓고 구충도 하고 그래서 이놈을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하고 난 뒤에 그 송아지 방으로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린 송아지 사료를 계속 지들끼리 같이 먹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채워가지고 이래 놓고 그러면은 같이 있어도 젖을 먹지 뭐하기 때문에 이놈들도 일주일 돼서 젖을 띄면은 큰 소도 울지 않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놈들은 우는 놈도 있는데 거의 뭐 울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런 게 있습니다. 송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빨리 키운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어린 송아지는 뭐 무제한 급여하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6, 7개월을 지나면서 사료를 막 6kg 막 이렇게 6kg씩 막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가서 비육이 될 때는 아주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만 송아지가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사양이 돼서 비육으로는 비육, 번식으로는 번식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산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거는 축산과학원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당 증체량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소마다 실제 개체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사양 시험을 몇 년 전에 한 거 보면은 그것도 축산과학원하고 같이 한 겁니다. 보면은 한 달에 56kg가 큰 놈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36kg가 나간 놈이 그 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양을 해도 어떤 놈은 뭐 700g이 크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1.2kg가 크고 뭐 이런 놈이 있다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적당하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변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농가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소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내 소가 제일 좋은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를 보면은 5%는 좋겠지만 그 위에는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분들도 상위 20%는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한 40% 정도는 정상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위에 뭐 40%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개량을 하면서 좀 더 뭔가 더 좋은 쪽에 소를 가서 송아지를 구입을 하고 또 그 송아지를 적정하게 사양을 해서 이 소를 기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은 밝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강의한 거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고자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달려가서 한번 축사에 가서 그 소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더 나은 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